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조속히 각자의 위치로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살기에서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대화합시다.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정부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강경한 대통령실 선복기 후 대화. 다시 강조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어느덧 보름이 됐습니다. 결국 오늘 정부가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장 모습을 좀 보니까 시멘트 운송량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걸 보니 정부 판단에는 파업 동력을 떨어뜨리는데 업무 개시 명령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의 기조를 흔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운송에 복귀한 화물 차주들에 대해서 협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직 폭력적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이 국가 법에 대한 도전 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반드시 차단할 겁니다. 철강,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하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 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예, 이도원 의원님.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시멘트 말고도 오늘 그 철강과 석유화학에 대해서 추가 업무 개시 명령, 그러니까 강제로 복귀하라. 정부가 명령을 내렸는데 일단 최근의 흐름들을 봤을 때 이런 강경 원칙, 이게 화물연대 파업의 기본 동력을 떨어뜨리는데 효과적이다, 좀 이렇게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는 강공이다, 강경이다, 초강수다 이런 그 해석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금 원칙대로 대응하는 거고 법에 규정된 대로 대응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전 정권,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파업이 끝나면 그냥 유야무야,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불법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온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거 못하겠다는 겁니다. 비정상화, 정상화라고 보시는 그렇죠. 불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단죄하겠다. 그래서 노사법치 확립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국민들이 호응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시멘트부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죠. 10% 이하까지 떨어졌던 시멘트 물동량이 많이 회복해서 이제 거의 90% 넘어서 10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하고 그 석유화학은, 철강은 우리 이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제조업에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석유화학은 우리 내수 지금 저 유통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수출하는 석유화학 제품 지금 물동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분야에 대해서 다시 그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시멘트 분야와 마찬가지로 곧 물동량을 회복할 걸로 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도 아 그렇지, 법에 있는 대로 그 적용을 하면은 모든 게 그 제자리로 찾아오는구나,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노사법치 차원에서 이번 그 불법 운송 거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굉장히 중요한 그 변곡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이 운송 분야도 뭔가 그럼 다시 회복될 조짐이 보이는 거 아니냐, 뭐 이 얘기 소속도 나옵니다. 지금 벌써 파업이 보름째인데요. 중간 지점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5달 만에 40%대를 넘었다. 뭐 때에 따라서는 20% 후반대부터 30% 초반대를 왔다 갔다 했던 윤 대통령 지지율이 41%를 넘었다. 결국 이 지지율의 동력은 이번 민노총에 관련된 대응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그렇게 보여져요.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화물연대 이 파업할 때요. 노조원들이 쇠구슬을 동료 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동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막 하는 걸 보고 우리 국민들께서 제가 볼 때는 다 돌아섰을 것 같아요. 이 파업에 대한 정당성은 이미 사라졌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법치를 지켜달라, 법과 원칙을 지켜달라. 이런 마음들이 국민들 마음속에 다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딱 맞게 화답을 하신 겁니다. 불법에 대해서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원칙이 무엇이라는 걸 이번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기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정부에게도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께도 어떤 각성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게 법치라는 거. 불법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라는 거. 그 부분입니다. 김주일 대표님, 뭐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제가 보진 않았어도 결국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는 평가는 중도층이 바로 안 온다. 윤 대통령 고정 지지자들만 이렇게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40% 넘었다는 건 뭔가 이 화물연대 파업의 대응 부분이 조금은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인 건 아니냐.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뭐 이제 여론조사 지금 추이를 보면은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한 2에서 3%포인트 지금 오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공정 데일리안이 의뢰한 건데 여기가 좀 대체적으로 약간 이제 높게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서 여기만 이제 4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뭐 월드컵 효과, 그리고 도어 스태핑 중단 효과, 그리고 이제 뭐 화물연대 엄정 대응 효과, 이게 다 이제 맞물려서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기저 효과를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된단 말입니까? 너무 그동안 낮았다라는 거죠. 여론조사 개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뉴시스레로 에이스 리서치가 지난 4일에서 6일 1,030명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잘한 결정이다 44.2%, 잘못한 결정이다 50.6%예요. 그래서 국민의 절반 이상은 업무 개시 명령이 잘못했다라고 하지만은 지지율보다 높아요. 그래도 44.2%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국민의 절반은 물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게 맞느냐, 하지만은 정부가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업무 개시 명령에서 대화와 타협 안 하는 게 맞느냐, 둘 다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계속 엄정 대응하고 뭐 법과 원칙하고 때려잡으면 50%, 60% 갈 거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정부는 최종 중재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일 대표님께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준비되지 않은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제작진이 부랴부랴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찬반, 이거는 각 여론조사마다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딱 하나만 갖고 뭐 절반은 다 그렇고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표본 중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고, 다른 여론조사도 잘못했다가 더 높고요. 뭐 이거는 가장 최근에 어제 나온 여론조사니까 제가 가져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제작진 입장에서 준비를 할게요. 나중에는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좀 제작진 차원에서 시청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바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지율 40% 넘었다. 아무리 대통령실이 정권 초반에는 지지율 신경 안 쓴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그러면 법과 원칙으로 좀 대응하는 게 맞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그래서 얘기가 좀 나오는 게 결국은 원칙, 선복기 후대와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 민주당에서 이 시멘트 운송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멘트 수출 컨테이너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소의 운임을 보장해 주자는 게 안전운임제인데 3년 연장을 하겠다, 정부와 여당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그건 일단 선복귀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과연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오른 게 이 화물연대의 어떤 이른바 강경 대응, 원칙 대응이 이제 주요했냐, 이분은 이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론이, 이견이.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한몫했다고 보여지고요. 자, 지금 이제 원칙을 고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이거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사안에서 원칙이 뭐고 불법이 뭔지를 좀 명확하게 정부가 좀 더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조금 더 견딜 수 있다면 그걸 이해를 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좀 잠깐 얘기하셨는데 업무 개시 명령이 이게 좀 문제 있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많다면서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업무 개시 명령 자체가 좀 예. 무리한 제도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건 화물 차주들은 자영업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운송 안 하겠다 하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강제로 운송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마치 식당 문을 다 장사 안 되니까 닫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아니에요. 식당 문 여세요. 강요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대신 이게 왜 문재인 제도에 이게 시행이 되냐면 원래 등록제, 그러니까 화물차가 있는 사람은 아무나 운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걸 허가제로 바꾸면서 기득권자들을 보호해 준 거죠. 예. 그 대신에 이런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재인이 제도지만 그 화물차주들과 뭔가 주고받은 제도다. 예.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차주에 이게 문제 있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원칙을 고수할 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만약 자기들이 운송을 거부하겠다면 그건 괜찮은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폭력 행위를 하고 맞아요. 협박을 하고 그다음에 회고수를 쏘고 그 차량 그걸 훼손해 버리고 이런 것은 정부가 그야말로 불법 행위로서 철저히 이건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연관된 게 바로 이제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죠. 예. 저희도 가까이 집 가까이에 대규모 재개발 현장이 있는데 아침에 엄청나게 시끄러운 그 소란이 있어요. 가보면 예. 민노총이나 이런 다른 데서 나와가지고 자기들 현장에서 근로자를 안 쓰면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경찰들이 그거 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천천히 단속하는 얘기입니다. 불법 행위를. 그러니까 원칙은 고수하되 분명히 그 원칙을 중요하다고 판단하되 그거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다스려달라. 이게 정부에 요구하는 거죠, 국민들이. 민주당의 3년 연장 안전운 문제에 대해서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먼저 복귀하고 그 다음에 대화하겠다. 입장은 분명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점점 복귀하는 현장 조합원들이 늘어나면서 파업에 참여한 인원이 첫날 파업, 첫날에 비해서 절반 수준이 됐습니다. 내부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전국으로 봤을 때는 뭐 정상화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화물연대 집단 그 운송본부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조치를 갖다 해왔던 과거 사례도 없고. 우리는 살기에서 투쟁합니다. 우리의 뒤에는 정길 낭떠러집니다. 이게 우리가 뒤처진다면 앞으로 4년 6개월에 화물 문제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길 낭떠러지고 주걱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조금 누렸던 권리마저 빼앗긴 상황. 일단 민주노총은 두 번째 총파업까지 좀 예고를 하고 있고 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첫날이었던 11월 24일 9,600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를 했다면 그제가 4,700명, 뭐 대략 뭐 45% 수준. 2주 만에 반토막이 났고 실제로 뭐 오늘까지라면 더 인원은 줄었을 수도 있고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또 작지 않을 겁니다. 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분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생활고가 닥친 거죠. 명분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저런 파업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파업 전에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그거 받았으면은 저 정부도 그다음에 그 화물연대도 다 같이 만족하면서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욕심을 내 가지고 완전히 그 일몰을 폐지해서 안전운임제 계속하겠다. 그리고 품목도 다른 분야까지 확대하라. 이런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니까 정부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던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저 운송 거부는 그 화물연대에 소속된 우리 차주분들이 아니라 민노총 지도부, 화물연대 지도부를 위한 지금 그 운송 거부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맞습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노총을 방문해가지고 노란봉투법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주말에 그 반정부 투쟁도 참여하고 또 이렇게 그 불법 운송 거부까지 하게 되니까 지금 그 조합원들로서부터 명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둘째는 지금 2주째 아닙니까? 15일 동안 영업을 못했으면은 한 달 임금에 벌써 반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지금 차주나 사업주분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지금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민노총 간부, 화물연대 간부들은 얼마나 배가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장에서 지금 뭐 파업하는 기사분들은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실질적인 이유가 겹쳐가지고 동력이 떨어지고 특히 여론이 너무 싸늘하니까 계속할 명분도 동력도 실리도 없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동아일보 한 현장 목소리 인터뷰를 좀 보면 화물차 기사가 찾아서 파업이 끝났다고 말하더라. 명분도 없고 효과도 없는 파업에 실망감이 크다고 했다. 물론 일부이긴 합니다만 현장에서 이런 비판 목소리들이 있고요. 실제로 다음 화면을 보면 정미영 의원님, 결국은 이 2주 사이에 보름 사이에 있었던 갖가지 민노총이 좀 선을 넘은 거 아니냐, 불법에 가까운 행태들을 벌인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적인 여론들, 쇠구술, 협박 문자, 폭행, 도박, 북한 연대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좀 이 강제 복귀 명령과 맞물려서 동력이 많이 약해지는 것 아닌지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 국민의 여론이 되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하죠. 이 파업에 그 어떤 힘을 실어주는 국민의 마음. 근데 국민의 마음을 일단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보면 과연 민주노총을 위한 파업이냐 아니면 진짜 노동자를 위한 파업이냐 이렇게 볼 때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조폭도 아니고 어떻게 동료에게 쇠구슬 라이터 이런 거 막 투척하는 행위를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걸 누가 저 명분에 동의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협박 문자 보내죠. 욕설하지요. 협박하지요. 그 다음에 경찰관을 폭행하죠. 이게 도대체 일반 상식적인 노동운동인가요? 파업인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국민의 여론은 싸늘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업무 개시 명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노동운동에 굉장히 헌신했던 분 아니십니까? 근데 그분도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이런 업무 개시 명령을 만들었을까요? 근데 그 업무 개시 명령을 하고 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잘 됐다. 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내부가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게 이제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나 이거 잘못하면 면허 취소돼. 나 이렇게 하면 처벌받아. 그러니까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무런 득과 실이 없는 민노총 간부들이 빨리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노돌 교수님, 저하고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왜냐하면 일단 일부 보도에 따르면 조만간 화물연대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분명히 있긴 해요. 9일이나 10일 정도에. 근데 아직은 추측이고 정부는 일단 먼저 복귀하고 후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름간의 파업 손실이 국가적으로 3조 5천억 원 정도 달한다. 특히 오늘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이 떨어진 철강과 석유화학에 이렇게 집중이 돼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복귀를 하고 그럼 이 국가적인 손실을 누가 책임질 거냐에 대해서는 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글쎄요. 저 전액을 화물연대의 손해배상을 민사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과연 합법 파업으로 인한 것인지 합법 운송 거부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것인지는 꼼꼼히 따져봐서 이 부분은 정말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한도까지는 꼭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송 거부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김문수 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했죠. 화물연대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운송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만약에 어느 정도 저렇게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는 건 그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국가 물류 시스템을 점거했다는 부분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바로 얘기하고 싶은 바로 그런 건데요. 그러나 이제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항만을 점령한다거나 창고를 점령한다거나 그 앞에 운송 거부 자체를 운송을 가로막고 못하게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해서 못하게 하는 등 그런 것들은 불법이죠. 그러니까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바로 저 손실 자체가 전체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중에 일부 어느 만큼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는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가지고 그런 것들 손해배상 청구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부 당국이 화물차에 단속 예고장을 부착하고 복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라. 그 이후에 대화를 하겠다. 오늘 추가 업무 개시 명령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민노총 파업의 동력은 어느 정도까지 또 떨어질지 한번 그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